네, 안녕하세요. 4130 바이크 네모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재밌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MB 완성차를 분해해서 모든 부품들을 위더피플 유토피아 프레임에 옮기는 이식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사양의 커스텀 BMX가 완성이 되는데요. 완성차 분해 작업이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좋은 팁을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제작 작업을 잘 배우는 기회가 되실 것도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브레이크 세팅 방법을 문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브레이크 세팅을 제대로 하는 방법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MBA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들입니다. 앞에 허브가드, 슈프림 허브가드가 2개 포함되어 있고요. 이클라 최상급 시트 포스트죠. 안쪽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버티드된 모델 모습이 보이시나요? 안쪽에 주름을 플루트 가공이라고 합니다. 안쪽에 주름을 집어넣어서 내구성을 높이고 무게를 줄이는 그런 공법입니다. 헤드 쪽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피보탈 방식이고요. 물론 시트도 바이오스 최상급 시트가 달려 있습니다. 자, 페달은 최상급 로직 페달이죠. 자, 요 부품들이 모두 유토피아 프레임에 이식될 예정입니다. 제작을 의뢰하신 분의 그 학생이죠. 주니어 라이더인데요. 키가 161 정도 되기 때문에 유토피아 프레임으로 일단 입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패그는 4.8인치 베놈 패그 장착되어 있는데요. 일단 패그는 장착하지 않고요. 패그는 좀 나중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옮겨질 예정이고요. 자, 보통 앞바퀴를 먼저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맨 나중으로 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만 해놓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순정 MB 프레임 2019년 모델이죠. 무게가 좀 궁금했었는데요. 이번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요 핸들과 브레이크 파트도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요. 일단은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는요, 브레이크 케이블을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요 트라이앵글 제거를 해서 제거를 해주고요. 옮겨놔야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분해를 할 때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하는 순서고요. 일단은 체인을 분리를 하고 크랭크를 분해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작업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품들이 이동하기가 쉽죠. 크랭크를 맨 나중에 하게 되면은 스탠드가 없는 경우, 특히 집에서 이제 혼자 작업하실 경우에는 작업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희 전문 매장 같은 경우 스탠드들이 대부분 있으니까요. 크랭크를 분해하면서 고정을 시킬 정도의 스탠드는 이제 샵에서 보통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파쿠트 스탠드를 말하는 거겠죠. 자, 먼저 체인을 먼저 분리를 해주고요. 크랭크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체인 분리는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자, 여기 공구가 삽입되기 접근하기 편한 위치 한 요 정도죠. 스프라켓 바로 뒤에서 핀을 돌려서 체인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인핀이 밀려 나가다가 약간 뻑뻑해지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있습니다. 요때가
밀려난 핀이 반대쪽 플레이트에 살짝 걸쳐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까지만 밀어주면은 자 이렇게 핀이 한쪽에 달려있는 상태로 체인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장착할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체인을 먼저 분해를 하고요. 자, 2019년 MB 프레임 같은 경우는요 2.5피스 크랭크 셋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2.5피스는 양쪽에 볼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구동 쪽 반대쪽에만 볼트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볼트 하나만 풀면은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자, 이쪽에 볼트 하나만으로도 체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8mm 공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런 8mm 육각 렌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크랭크 암들이죠. 이 볼트가 스틸로 되어 있는 버전들은요, 이 볼트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면 됩니다. 이 볼트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용술을 쓰는 게 좋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요 볼트를 한 요 정도, 한 4mm,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요, 한 3mm, 4mm 뭐 이 정도만 뺀 상태에서 플라스틱 망치로 볼트를 치면은 크랭크가 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빼놓은 상태에서요, 자, 이렇게 볼트를 치게 되면은요, 이 볼트가 스핀들을 밀면서 저쪽 크랭크 암이 스프라켓과 함께 밀려 나옵니다. 너무 많이 뺀 상태에서 타격을 하면 나사선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한 3, 4mm 정도 뺀 상태에서 플라스틱 망치로, 쇠망치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치면은 부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 크랭크 스핀들이 밀려난 상태에서는요, 약간 분해가 된 상태에서는 암을 플라스틱 망치로 쳐서 나머지를 분해할 거고요.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암을 플라스틱 망치로 가볍게 쳐줍니다. 자,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대부분의 48 스플라인이죠.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간혹 모델에 따라서는 굉장히 꽉 체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해요. 일단은 와셔를 스페이서를 좀 제거를 해주고, 이거는 다시 프레임 옮기면서 재조정을 할 때 사용될 와셔들입니다. 자, 이건 22mm 미디베이비 스페이서고요. 자, 이렇게 크랭크와 스프라켓을 한꺼번에 분해를 했고요. 이제 비비 베어링을 분리할 차례입니다. 자, 이렇게 바람을 모아놓고요. 자, 저번에 크랭크 세팅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스페이서가 이렇게 공중에 완전히 떠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관통돼야 됐죠. 이 스페이서가 밑으로 떨어져 있거나 위치가 보통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은 체결이 비비 세팅이 제대로 안 된 거고요. 좀 전처럼 안에 스페이서는 베어링 내경에 완전히 밀착되어야 합니다. 자, 비비 분해 방법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요런 공구를 보통 저희는 사용합니다. 스틸로 금속으로 되어 있는 한 15mm 정도 지름의 봉을 안쪽으로 놓고요. 중요한 것은 요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평형으로 되어 있는 스페이서를 한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위로 올리거나 이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 반대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야지만 요 끝부분이 베어링 안쪽을 쳐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요령은요, 너무 한 곳만 계속 타격을 하지 말고 이 베어링을 골고루 타격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분리를 하는 거 좋습니다. 아 참, 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요,
요런 경우 보통 베어링을 치면 베어링이 바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자, 요 케이블 타이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요렇게 케이블 타이로 비비를 관통해서 엮어주면은요, 베어링을 쳐서 베어링 날아갔을 때 요 케이블 타이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손 조심하시고요. 자, 위쪽을 쳐줬으면요, 밑쪽도 쳐주고요. 다시 이쪽. 자, 베어링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쳤을 때 베어링이 멀리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케이블 타이에 묶여 있게 됩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비비를 분리해 볼게요. 자, 일단 반대쪽이 한쪽이 나온 상태면요, 수월합니다. 어쨌든 요 스페이서를 빼는 방법이 쉽겠죠? 자, 안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베어링 안쪽을 쇠망치로 대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힘을 많이 드는, 어려워들 하시는 이제 비비 분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비비는 이쪽에 잘 보관을 하고요. 새로운 프레임에 이식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할 작업은 뒷바퀴를 먼저 분리해 주셔도 되고요, 포크 쪽을 먼저 분리해 주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가정에서 할 때는 뒷바퀴가 스탠드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가정하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포크를 먼저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뒷바퀴를 먼저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자, 집에서 보통 이제 뒤집어서 핸들과 타이어가 이 상태, 뒤집은 상태에서 핸들하고 뒷바퀴가 땅에 닿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신다면은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브레이크를 먼저 분리하는 방법도 순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브레이크는 보통 5mm 육각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죠. 브레이크는 보시면 좌우가 있는데요, 요 암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먼저 풀어야지만 분해가 수월합니다. 요번에 19년 모델 같은 경우는요, 스루 마운트라고 합니다. 마운트를 프레임에 따로 장착하는 것이 아니고 체결 볼트와 브레이크 마운트가 한꺼번에 체결되는 좀 더 편리하고 튼튼한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긴 볼트가 체결이 돼서 마운트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체결 볼트 역할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해를 하겠습니다. 포크 스템이야 뭐 어렵지 않죠? 다들 아시겠죠? 자, 옆에 스템 고정 볼트죠? 포크 고정 볼트를 먼저 느슨하게 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탑캡을 분해해 줍니다. 간혹 이 탑캡이 분해가 잘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요령이 있습니다. 옆에 볼트를 풀어 주시고요, 탑캡을 풀지 말고 핸들을 잡고 핸들을 돌려서 스템을 돌려줍니다. 스템은 이쪽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 보면은 이 탑캡이 같이 스템과 함께 돌아가게 되죠. 조금만 느슨해지게 되면은 육각 렌치로 아주 수월하게 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안 풀러지는 탑볼트를 푸시려고 육각 렌치로 이제 힘을 주다가 탑볼트 위쪽에 있는 그 육각 렌치 삽입 구멍이죠. 여기 뭉개져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들을 돌리시면은, 아니면 스템을 돌리시면 좀 수월하게 될 겁니다. 자, 하이드라 스템이죠.
자, 그리고 보통 헤드셋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상태면요, 이게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플라스틱 망치로 포크 위에를 치지 마시고요, 옆에를 살짝 한번 쳐줍니다. 자, 그러면은 유격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포크를 치면은 간단하게 빠집니다. 자, 지금 베어링은 프레임 안쪽 헤드 튜브 상단과 하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베어링도 분해를 해야 되겠죠. 베어링 분해는 아까 BB 쪽 분해를 할 때 쓰던 파이프 스타일의 공구를 보통 저는 사용을 합니다. 이쪽으로 집어넣고요, 이게 한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베어링의 옆에 부분을 이렇게 톡톡 쳐주면은 간단하게 헤드셋 베어링이 분리가 됩니다.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위쪽은 뭐 손가락을 넣어서 빼서도 무방합니다. 자, 위더피플 헤드셋까지 완전히 분해가 됐고요. 자, 이 2019년 MB 프레임의 실측 무게가 좀 궁금하네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한 2400 정도, 2.46 정도 나오네요. 자, MB 부품을 모두 이식하게 될 유토피아 프레임입니다. 원래 이제 플러랜드 그리고 올라운드용으로 나온 프레임인데요, 뒤에도 굉장히 짧고요, 반응이 빠른 그런 프레임입니다. 탑튜브는 20인치고요 역시 라이프타임이 되는 내구성이 좋은 프레임입니다. 제가 미리 안쪽에는 구리스를 좀 발라놨고요, 제가 프레임 조립할 때 주로 사용하는 피니쉬 라인 테프론 구리스를 시트 튜브와 그리고 BB 베어링이 장착될 BB 튜브 안쪽 하고요, 그리고 헤드셋, 자, 그리고 당연히 뭐 밑에 쪽도 헤드셋 장착될 부분에 구리스를 골고루 도포해 놨습니다. 자, 유토피아 프레임의 부품을 한번 이식해 볼까요? 뒷바퀴를 그대로 장착을 해주면은 작업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뒤에 휠러트는 완전히 조여주지 마시고요, 체인이나 이런 걸 다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조이는 정도, 고정할 수 있는 정도만 조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좌우를 일단은, 자, 일단 포크 위에 아까 분해했던 헤드셋 베어링이죠. 헤드셋 베어링 아래쪽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포크 상단을 프레임에 넣어서 헤드 튜브 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위쪽 헤드셋이죠. 헤드셋은 뭐 원래 부품 순서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원래 정석은, 자, 베어링을 먼저 넣고요, 베어링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 터져 있는 요 컴프레션 링입니다.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고정되는 방식이고, 요거를 넣어주고요, 요 터져 있는 부분은 앞쪽에는 뒤쪽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 헤드셋 탑캡을 올려줍니다. 허브 가드를 미리 장착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슈프림 허브 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량이기 때문에요, 세이프티 와샤는 제거를 하고요. 자, 볼트는 피멜 볼트죠. 그리고 허브 가드는 요 콘너트를 분리하고요, 콘너트 대신에 장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손으로 간단하게 빠지죠. 자, 거기에 요 허브 가드를 그냥 올려주면은 콘너트와 허브 가드 역할을 동시에 해줍니다. 안쪽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로몰리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PC 재질로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허브 가드죠. 반대쪽도 자, 허브 가드 장착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슈프림 허브 가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팩을 안 쓰시면은 당연히 뭐 허브 가드는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포크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포크를 이제 뭐 더 이상 작업할, 팩을 장착할 때만 사용을 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완전 체결을 하겠습니다.
스템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템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템을 장착했을 때 포크가 스템 밑으로, 요거는 딱 맞는 상태고요. 스템이 약간 포크보다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3mm 정도, 5mm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적어도 한 2mm 이상은 이렇게 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프레임 헤드 튜브 높이가 바뀌었어요. MB가 유토피아보다 좀 높죠. 자, 그대로 장착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포크가 좀 긴 상태죠. 자, 스페이서를 요 밑에, 스템 밑에 한 10mm 정도, 10mm, 8mm 정도 넣어야지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사이즈 스페이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서를 넣었을 때 위에가 한 4mm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딱 좋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탑캡을 올려서 컴프레션 볼트죠, 체결을 하고요. 자, 이왕이면은 헤드셋 요 마크가 보이시나요? 딱 정면으로 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맞춰 보겠습니다. 컴프레션 볼트를 어느 정도 조이고요. 자, 일단 완성차에 분리한 상태니까요. 레버랑 케이블은 그대로 달려있는 상태로 핸들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핸들이 중앙에 있는지 이 널링 부분을 좌우 동일하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핸들 각도는 포크 각도와 거의 같게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보타 시트야 워낙 장착하기가 쉬우니까요. 볼트에 구리스를 좀 발라주고요. 처음 BMX에 입문하는 주니어 라이더니까요. 시트 포지션도 조금 편하게 지면과 거의 평행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와 크랭크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비비 세팅은 저번 시간에 비비 크랭크 조립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스프라켓과 비비를 한꺼번에 조립하는 걸 선호합니다. 자, 반대쪽 스프라켓 반대쪽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스페이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비비 넓이는 동일한 브랜드 프레임이기 때문에요. 73mm 넓이가 동일할 것 같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비비 넓이는 동일합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스플라인 쪽에 구리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구리스만 조금 더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으로 베어링을 한쪽 넣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크랭크까지 넣어주고요. 반대쪽에서 베어링으로 센터를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크랭크 암을 치면은 베어링 삽입이 되면서 크랭크 고정까지 되겠죠. 자, 이 크랭크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 크랭크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망치로 좀 세게 쳐도 되고요. 그러지 않은 크랭크들은 좀 조심해서 조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망치질 할 때는 손 조심하시고요. 저도 얼마 전에 제 손을 한번 쳐서 아직도 멍이 들어 있습니다. 베어링이 수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스핀들입니다. 스플라인에 구리스를 좀 도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48 스플라인 크랭크는요, 틈이 48개입니다. 그래서 48 스플라인인데 크랭크 암이 미세하게 한 칸 한 칸 옮길 때마다 각도가 바뀝니다. 당연히 일직선으로 해야 되겠죠.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조립을 하다 보면요, 이 일직선이 안 나오고 한 칸 밀려서
아주 미세하게 각도가 꺾어진 상태로 조립이 완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탈 때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요. 자,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가 일직선이 안 되고 한 칸이 밀리면은 약간 이 정도 각도, 미세한 각도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일직선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랭크를 쳐서 베어링을 어느 정도 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체결 볼트로 체결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쪽 분해할 때 보면 이쪽 스페이서 위쪽에 얇은 스페이서들이 몇 장 있었죠. 그거를 맞추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자, 베어링을 먼저 좀 집어넣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 안쪽에 스플라인 넓이가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넓이와 크랭크 스핀들에 남아있는 넓이를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포크 조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 크랭크 암 쪽에 있는 스플라인 가공된 면이 이 스핀들보다는 약간 높아야 되거든요. 한 80~90%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정도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은요, 스페이서를 한 2장 정도, 네, 아까 3장 정도가 들어있었는데요, 2장이니까 한 2mm 정도 되겠네요. 2mm 정도만 더 추가하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직선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크랭크 암을 쳐주면은, 네, 그리고 체인스테이와 크랭크 암의 간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요. 크랭크 볼트 있죠? 크랭크 볼트를 체결하면서 크랭크 암을 이 스피드를 완전 고정을 합니다. 자, 요 로고는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보기 좋겠죠? 자,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죠? 네, 크랭크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롭아웃을 안쪽 방향에 안쪽으로 뒷바퀴를 최대한 밀착하는 것이 리어핸들을 짧게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체인 길이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자주 쓰는 체인 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니펙스 플라이어를 보통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조절이 되는 이런 플라이어인데요, 면이 평평하고요, 이런 식으로 체인을 잡아서 작업을 하면은, 특히 체인핀이 좀 유난히 강한 체인들이 있는데요, 이 플라이어가 일직선으로 손상 없이 잘 밀어줍니다. 대신 마무리는 체인 툴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절해주면서 밀면은요, 뒤에를 완전히 공고 받쳐주는 상태에서 핀을 쭉 밀어주기 때문에, 특히 뭐 슈프림 체인이나 하프링크 체인, 지금 여기에 엠베 장착되는 하프링크 체인도 좀 핀이 단단한 편에 속해요. 체인 툴이 고장이 안 나고서 장착이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만 넣어주고요. 요 마지막 마무리는 체인 툴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걸 밀기 좀 편한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자, 한 여기쯤이 되겠죠? 아까 분리했던 위치하고 동일합니다. 체인핀은 안쪽과 바깥쪽 동일한 정도로 남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위에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잘 됐습니다. 네, 볼트를 체결을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루 마운트 방식이고요, 브레이크 마운트와 체결 볼트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마운트가 따로 프레임에 장착이 되고요, 거기에 브레이크가 장착되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가장 최신 방식입니다. 마운트가 장착될 위치에 구리스를 약간 발라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브레이크는 위쪽과 아래쪽이 있습니다. 보통 왼쪽 게 밑이고요, 밑에 거를 먼저 장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피봇에도 그리스를 좀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마운트를 주위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 방식이니까요. 그리스를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원래 그 기존의 방식은 8mm 마운트 방식 같은 경우는요, 마운트가 이 브레이크 조정을 하거나 유브레이크를 장착하면서 프레임에서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요, 이 스루 마운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서 참 좋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운트를 보니까 그리스가 좀 필요할 것 같죠? 자, 이렇게 그리스를 발라서요, 브레이크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마운트와 유브레이크 체결을 동시에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은 좌우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어서 봤을 때요, 이쪽 브레이크죠, 이 위로 올라가 있는 브레이크들인데, 보통요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오른쪽 브레이크죠. 오른쪽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요, 스프링이 보통,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프링이 좌회전을 해서 감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깥에 너트를 좌회전을 했을 때 스프링 장력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반대쪽은 우회전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감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서 조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프링이 감긴 쪽으로 돌렸을 때 텐션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 바깥의 너트를요, 바깥의 너트가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했을 때 스프링이 강해지는 거죠. 안쪽에 스프링이 감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반대쪽은 반대죠. 오른쪽으로 회전했을 때 스프링이 더 강해지는 거죠, 텐션이. 자, 지금은 이제 가조립 상태로 일단 하겠습니다. 케이블 장착을 먼저 해야 되니까요, 임시로 고정하고요. 브레이크 슈 위치도 나중에 조정을 할 겁니다. 자, 나머지는 완성차 조립과 거의 동일합니다. 언제나처럼 케이블 안쪽에 흡수가 빨리 되는 WD-45를 좀 넣어주고요. 이 부분에 그리스를 좀 칠해주고요. 바깥쪽에는 칠할 필요 없고요. 케이블 안쪽에 시작되는 쪽이죠, 이쪽에만 좀 칠해주면 충분합니다. 자, 이 케이블을 프레임 바렐에 관통을 해주고요. 순정 벨크로로 고정을 해줍니다. Y 행거죠. 케이블 하나를 두 개의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이 클럽 순정 부품입니다. 장착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2.5mm 육각렌치로 무드렌치를 조이면 체결이 되는 방식이고요. 간단히 이렇게 집어넣어서 체결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행거를 유브레이크에 걸어주고요. 자, 지금 스프링 텐션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약간 여유있게 당긴 상태에서, 자, 밑에 무드렌치를 조여줍니다. 굉장히 작은 무드렌치이기 때문에요, 적당하게 조여주면은 충분히 고정이 됩니다. 너무 심하게 조이면은요, 이 부분이 망가지거나 이 속성 케이블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요. 좀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부드러운 걸 좋아해서요, 조금 스프링을 약하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이 너트를 조여서요, 이쪽 브레이크는 이 너트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은 스프링 텐션이 강해지는 겁니다. 적당한 텐션이 생겼다고 생각될 때 가운데 5mm 볼트를 육각렌치로 꽉 조이면은요,
자, 적당한 텐션이 생겼고요. 반대쪽이 좀 텐션이 약한 것 같죠? 스프링 텐션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5mm 육각 볼트를 조여서 네,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일단 임시로 한번 하고요. 브레이크 슈를 면에 맞춘 다음에 림 면에 맞추고서 자, 적당히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요. 브레이크 슈를 맞추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슈 고정 너트를 느슨하게 풀고요. 완전히 풀 필요는 없습니다. 느슨하게 풀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하면서 림에 가장 밀착되는 좋은 위치에 고정됐을 때 레버를 꽉 잡으면서 네, 조여주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 케이블을 잘라서 브레이크 쪽을 마무리를 하고요. 자, 핸드 케이블 끼우고요. 니퍼로 살짝 눌러서 예, 마무리를 해줍니다. 예. 자, 신형 로직 페달이죠. 네,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페달입니다. 구멍이 커서 보통 트리픽스 타는 분들 네, 스트랩도 잘 들어갈 것 같아요. 나사선에는 역시 그리스를 좀 발라주고요. 자, 오른쪽으로 조이는 거죠. 자, MB에 장착된 미라지 타이어는 110 PSI가 들어가는 고압 타이어인데요. 어쨌든 주니어 라이더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한 50 PSI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역시 MB 모델은 밸브 캡도 알루미늄으로 특별 제작되어 있는 전용 엔드 밸브 캡이 장착되어 있군요. 공기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언제나 타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많이 바뀌니까요. 본인한테 맞는 타이어 공기압을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실측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12kg 무게가 나옵니다. 네. 자, 완성됐습니다. 유토피아 커스텀이죠. MB 2019년 파트를 모두 이식한 지금 살상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커스텀 모델 중에 한 대입니다. 유토피아 프레임으로 이식을 했죠. 전부 다 검은색인데요, 묘하게 사실 좀 틀립니다. 프레임보다는 원래 MB에 달려있던 포크와 핸들이 약간 더 무광인 것 같고요. 나머지 파트들은 멋있는 검정색입니다. 유토피아 프레임은 약간 그레이빛이 드는 데칼이 달려있는데요. 미라지 타이어 이클랏 림에 있는 로고하고 잘 어울립니다. 전부 풀 100% 일본산 쌍코 튜빙으로 제작된 프레임이고요. 라이프타임 워런티입니다. 그리고 최상급 CN 시스템, 실드, 풀 실드 베어링, 가장 좋다고 소문이 난 슈프림 카세터브가 기본으로 장착된 사양이죠. 이 정도면 어쨌든 200만원대 그렇죠, 중반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벤트 중이니까요, 아직 소량 남았습니다.